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그냥 지혜로운 인간, 호모사피엔스를 넘어서요. 유전자 정보나 AI 같은 걸 활용해서 스스로 진화 방향까지 설계하는 존재. 그러니까 지능적 인간, 호모 인텔리전스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호모 인텔리전스요? 네. 그래서 이 호모 인텔리전스의 윤리와 책임 자료를 보면서 이 HI 시대에 우리가 어떤 윤리적, 철학적 문제들을 고민해야 하는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이 자료 보니까 기술 발전이 단순히 도구를 바꾸는 걸 넘어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기준까지 뭐랄까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유전체 기술이나 AI가 가져올 변화, 그 파급력과 책임이 엄청나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이게 그냥 편리해지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럼 먼저 호모 인텔리전스라는 개념부터 좀 짚어보죠. 이게 단순히 똑똑하다, IQ 높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진화의 산물에서 진화를 살게 하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진화의 설계자요? 와. 네, IQ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기술로 지능을 막 확장하고 또 생명의 설계도인 유전자 정보를 읽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AI랑 협력하거나 때로는 경쟁하면서 우리 스스로 미래 모습을 만들어가는 존재. 아, 이게 단순히 능력 형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존재론적 정의 자체가 바뀌는 거죠.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유전체 해독 기술만 봐도 그렇잖아요. 뭐 질병 예측부터 시작해서 아이 유전자 선택이나 심지어 노화 극복, 수명 연장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강력한 기술의 이면, 그 어두운 면에 대해서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를 제기하고 있나요? 굉장히 날카로운 이적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유전 정보 때문에 차별받는 거요.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특정 유전자를 가졌다고 결함이라고 딱지 붙이는 사회적 편견 문제도 커질 수 있고요. 결국 정보가 권력이 되고 생명까지 상품처럼 거래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이 상품처럼요? 네. 자료에서 정보가 우리의 정체성과 권리를 규정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데 정말 섬뜩하죠. 그래서 법적, 도덕적 안전장치가 시급하다는 거고요. 네. 유전 정보 못지않게 우리 삶을 바꿀 또 다른 축이 AI인데요. 자료에서는 AI가 단순 도구가 아니라 뭐 의료나 금융 같은 핵심 영역에서 인간과 함께 판단하는 동료 지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동료 지능. 여기서 생기는 윤리적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책임의 공백 같아요. AI는 아직 법적, 도덕적 책임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AI 의사가 오진을 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할까요? 개발자, 병원, 아니면 AI를 쓴 의사. 아, 정말 애매하네요. 네. 그리고 AI 학습시킨 데이터는 그럼 누구 거고, 거기서 나온 이익은 또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점점 AI에 의존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생각하는 능력을요? 네. 이걸 도덕적 무능력 상태라고 부르던데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듣고 보니 정말 디지털 발자국, 유전 정보, AI 분석 결과 이런 게 다 모여서 나라는 존재가 외부 시스템에 의해서 막 재구성되는 그런 세상 같아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 언급된 나는 데이터화되어 정보로서 존재한다. 고로 기억되어진다. 이 말이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네요. 정확합니다. 개인의 정체성 기준이 내면의 성찰이나 선택보다는 외부 데이터 시스템에 의해 정의되고 평가받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프라이버시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존엄성, 그리고 존재의 의미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법이나 윤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잖아요. 맞아요. 너무 빠르죠.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자료에서는 어떤 새로운 윤리 원칙들을 좀 제시하고 있나요? 네, 몇 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인간 중심주의를 좀 넘어서서 인간, 기술, 환경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존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 이런 거고요. 아, 공존이요? 네. 둘째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 그러니까 내 정보는 내가 통제할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 셋째는 AI 결정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설명 가능성 중요하죠. 그렇죠. 넷째는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가서 불평등이 심해지는 걸 막아야 한다는 형평성 원칙. 마지막으로 생명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 아래에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윤리적 한계선, 이걸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통제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지혜와 책임감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네요. 맞습니다. 자료 마지막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인간의 진정한 진화는 지능의 확장이 아니라 그 지능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네,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이죠. 이 거대한 전환기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술의 편리함에 그냥 안주하면서 알고리즘에 이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주체적으로 기술을 활용하면서 인간 고유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인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